안녕하세요, 노글입니다. 오늘은 휠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리뷰할 휠은 집에서 나오는 집 353 NSW입니다. 각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휠 라인업들이 있죠. 각 모든 자전거 휠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좀 보급형, 그리고 중급형, 볼륨 모델, 그리고 우리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하이엔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SW가 약간 그런 하이엔드,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때문에 이 303 파이어크레스트만 해도 저는 정말 스펙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스펙을 아득히 조금 뛰어넘습니다. 물론 가격도 아득히 뛰어넘어요. 정말 아득히. 303 파이어크레스트가 가격이 240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나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40만 원이 싸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이나 이런 휠들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스펙상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얘는 가격이 무려 496만 원인가? 49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물론 실제로 살 때는 여기서 얼마를 깎아주는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시승용으로 받았고, 시승을 하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만 원짜리 휠입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휠이라면 일반적인 동호인 수준에서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카본 휠 100만 원 이하로도 앞뒤 휠셋이 나오고 있는 세상에서 휠셋에 500만 원을 태운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1차 물량이 이미 벌써 나갔어요. 끝났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거 좀 괜찮은데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알아보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아마 사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 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드 자전거라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타시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싼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빌려주신 회사에게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약간 그래도 좀 과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펙도 약간 고사양, 좀 쓸데없이 좀 스펙이 좋기는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353 NSW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은 303 파이어크레스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한 최상급 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가 좀 이렇게 좋다라고 느낀 부분은 역시나 무게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는 휠셋 세트인데, 앞뒤 휠셋이 앞뒤 무게를 합쳐서 1255g이에요. 이 무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만 들으셔도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 디스크 로터를 달기 위해서 여기 허브 쪽에 좀 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달기 위한 어댑터도 필요하고, 그 어댑터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죠. 때문에 보통 디스크 브레이크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림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얘가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이 허브 쪽에서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강이 조금 더 돼 있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데, 근데 이게 휠 림 프로파일이 45mm에서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유동이 있는 요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5mm,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42mm라고 칩시다. 근데도 무게가 1255g. 정말 극단적인 경량 휠입니다. 동급에서 이것 또한 303처럼 뚱림이거든요. 완전 초울트라 뚱림이거든요. 내폭이 25mm짜리 완전 초울트라 뚱림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이게 1255g이다. 정말 거의 말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경쟁사들의 비슷한 스펙의 휠을 보시면은 보통 이 정도 스펙이면은 한 1400g, 가벼워도 1300g대인데 얘가 1255g. 그래서 이 외형적인 거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딩을 나갔을 때 경쾌함은 프레임 무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휠 무게에서 오는 게 크거든요. 진짜 가벼운 휠을 썼을 때랑 알루미늄 휠을 썼을 때랑 이게 진짜 극단적인 차이가 거기서 옵니다. 내가 정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나 인터벌에서 저기를 좀 따라 붙어야 될 때, 가속을 할 때, 그때 경쾌함이 느껴집니다. 어차피 오르막에서는 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차피 힘든 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더럽게 힘드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출발할 때와 가속할 때의 이 경쾌함이 차원이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무게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거의 동급
최강이다. 제가 전에 그렇게 가볍다고 말씀드렸던 KDX, 걔는 뚱님, 이 정도 뚱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 42mm, 얘보다 림 프로파일이 더 얇아요. 폭도 얇고. 근데 걔가 디스크 브레이크 휠셋이 1300g이 넘거든요. 근데 얘가 더 가벼워요. 물론 KDX 휠보다 얘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죠. 어쨌든 내가 진짜 하이엔드, 나는 정말 최상급 휠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나 500만 원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휠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휠에는 이제 집에서 자랑하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이 소투스 디자인이라고 하나? 요거에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들락날락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직선으로 바람이 나에게 헤드윈드라 그러죠. 역풍. 헤드윈드가 나에게 정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실제로 바람은 이렇게 살짝 측풍이나 이렇게 측풍이 때릴 때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 휠이라는 게 측풍에 좀 이렇게 좀 약하다. 측풍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 측풍을 잘 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나게 좋다라는 그 정도 체감은 사실 뭐 엄청나게 느끼지는 못해요. 제 실력상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다른 자전거 휠 회사에서 요거를 카피했다가 지금 약간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카피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내피셜만 살짝 굴려볼게요. 어쨌든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데만 해도 공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냥 매끈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올록볼록볼록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옛날부터 집이 밀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요 표면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파여 있는 게 있죠. 이게 딤플 디자인.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제 여기를 휠이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이제 뭐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게 해준다. 뒤로 좀 넘어가게 해준다라는 이런 기술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3 파이어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칼도 여기 데칼이 있죠. 이 데칼도 스티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뭐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얘는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서인지 아예 이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팅이.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한 몇 그램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제가 요 앞바퀴를 들고 있지만 진짜 가벼워요. 보기보다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로터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앞바퀴를 들고 있지만 이 뒷바퀴에 허브가 있잖아요. 허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이 들어간 게 이 집 휠셋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코그니션 V2라는 그러니까 허브, 라쳇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쳇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라쳇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겨가지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바퀴를 뒤로 돌리면 그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안 걸리고 탁탁탁탁탁 넘어가고, 그리고 밟을 때는 그게 맞물려서 이게 허브를 딱 돌려주는 그런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석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공회전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그 페달을 돌리다가 놨을 때 자전거가 이제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쭉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저항이 적어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효율이 좋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톱니바퀴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허브 코그니션 자체가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밟았을 때 힘 전달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허브에서 들리는 소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뭐 DT에 들어가는 이런 스타라쳇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타라쳇이 뭔가 이렇게 매미 소리처럼 이렇게 차라라라 한다면, 얘는 뭔가 좀 특이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회전을 시켰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물론 이게 프로급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프로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공회전을 했을 때도 이렇게 관성으로 잘 나가는, 그게 조금의 차이가 내가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민하고 최상급의 이런 제품을 쓰고 싶으신 분에게는 좀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물론 그 돈을 500이라는 돈, 500이면 자전거 한 대 좋은 거 괜찮은 거 살 수 있는 돈을 투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3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휠은 그냥 일반적인 로드에도 쓸 수 있지만 얘도 완전 뚱님이에요. 내폭이 25, 외폭은 30에 이릅니다. 31인가? 30인가? 그래요. 굉장히 뚱님입니다. 때문에 25C 타이어는 못 쓰고 28C 타이어를 꼽아야 돼요. 그리고 공기압도 엄청나게 저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로드 휠셋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블로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블 타이어 달아서 그래블 휠셋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그래블용 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가볍고 에어로한 그래블 휠이죠. 물론 그래블에 그런 휠이 필요할까라는 문제는 일단 뒤로 넘겨두고라도 최고의 그래블용 휠셋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한 진짜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28C 타이어를 꼽아놨는데, 이거를 타고 그냥 가도 웬만한 홈로나 뭐 좀 거친 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303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그냥 펑크가 날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좀 지랄같이 라이딩을 해도 펑크가 안 난다. 예, 제가 튜블러 탈 때는 진짜 뭔가 항상 불안한 마음, 진짜 저거 밟으면 펑크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막 거친 길만 가도 좀 아우씨 이랬는데, 얘 303이나 얘를 이제 끼고 타면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얘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초반에 이 두꺼운 타이어로 인해서 약간의 그 굼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거의 못 느껴요. 그리고 이 휠에 확실히 그래도 한 시속 한 30 이상으로 좀 유지해서 갈 때 좀 이렇게 약간 묵직한 먹먹한 느낌으로 이렇게 힘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요. 네, 돈만 있으면. 네. 돈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좋은 거 하나 사는데 500만 원 쓸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주머니 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사고 싶지만, 정말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너무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살 거면은 나는 조금 더 싼 거 효율적으로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비싼 그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모양도 예뻐요. 사실 이게 303하고 제가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디자인도 303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휠 셋들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데칼 뭐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얘는 요 소투스 요 디자인에다가, 그리고 요 딤플 디자인에다가, 그리고 요 데칼도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검정색으로 또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디테일한 데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햇빛에 이렇게 딱 자전거에 꼽아놓고 딱 보면 좀 뭔가 하여튼 휠이 좀 멋져 보여요. 예, 지금 303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303보다 훨씬 멋져 보이긴 합니다. 물론 303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2배 비싼 게 아니라 2배 가까이 비싼 것도 아니고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충동 구매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비교해 보시고. 하지만 제가 이제 결론은 돈값을 하기는 합니다. 예, 진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돈값을 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체험을 이제 시승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결론은 내가 정말 가벼우면서도 전천후 휠, 안전하고 전천후 휠을 진짜 사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제 돈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집 353 NSW 리뷰였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반납을 해야 돼서 여기 저 박스가 있거든요. 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시 고이 반납하고 이제 얘를 그리워하는 그것만 남아있네요. 계속 쓰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관계자분 요 영상을 보시고 부디 좀 이렇게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 비싼 거를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빌려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휠을 사려고 하실 때 최상급 휠은 어떤 게 있을까? 각 제조사의 나는 최상급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요 휠 한번 그래도 추천해 볼 수 있을 만한 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